여러분, 부자 하면 보통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은 엄청난 돈, 수백억, 수천억 자산, 이런 걸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부라는 개념이 어쩌면 근본적으로 잘못했을 수도 있다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여기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인데요. 그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만나본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사실은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술에 취해 있고 말은 너무 많고 생각은 거의 하지 않으며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은퇴한 상태로 살고 있었다고요. 아니, 돈이 그렇게 많은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역설적이죠? 그러니까요. 왜 돈이 많아지는 게 항상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돈에 대해 아주 위험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한번 까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오죠. 만약 돈이 부의 척도가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진짜 부일까요? 자, 이제 진정한 부에 대한 새로운 공식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간단한데 어마어마하게 강력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진짜 부는요, 내가 가진 것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뺀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라는 게 돈의 절대적인 액수가 아니라 내 현실과 내 기대치 사이의 격차, 바로 이 갭으로 결정된다는 거죠. 어떠세요? 관점이 확 바뀌지 않나요? 자, 이 공식을 딱 보면요, 행복해지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가진 것을 늘린다. 돈을 더 버는 거죠. 근데 이건 너무 어렵고 사실 내 맘대로 잘 안 돼요. 그쵸? 두 번째, 원하는 것을 줄인다. 이건 훨씬 빠르고 또 전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일지는 너무 명백해 보이지 않나요? 아니, 그래도 이게 말이 되나 싶으시죠?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두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쪽은 가난한 억만장자고요. 다른 한쪽은 부유한 할머니입니다. 자, 보세요. 제이풀 게티는 당대 세계 최고의 부자였어요. 거대한 성에 살았지만 늘 우울했고 다른 사람들을 질투했습니다. 가진 것은 상상 초월이었지만 원하는 것은 그보다 더 컸던 거죠. 그 격차가 너무 커서 불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는 아주 적은 연금으로 생활했던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분은 작은 정원을 가꾸고 도서관에서 책 빌려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가진 것과 원하는 것의 격차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이분이 진짜 억만장자였던 셈이죠. 결국 진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만족감의 크기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원하는 걸 줄이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뭔가를 끊임없이 원할까요? 이 원함이라는 함정 뒤에 숨겨진 우리 뇌의 비밀, 그 과학적인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되는데요. 어떤 물건의 가치는요, 그걸 가지기 전에 가장 높고 또 그걸 잃어버렸을 때 가장 높대요. 근데 정작 그걸 가지고 있을 때에는 가치가 가장 낮아집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그걸 손에 넣는 순간 그 가치를 가장 하찮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뇌 때문이에요. 우리 뇌는요, 사실 만족 그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보다는 새로운 걸 추구할 때, 막 쫓아갈 때 뿜어져 나오는 도파민의 짜릿함, 바로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하는 순간 도파민은 사라지고 뇌는 또 다른 새로운 걸 찾아 헤매게 되는 절대 끝나지 않는 쳇바퀴 같은 겁니다. 이 도파민의 함정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 윌 스미스인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죠. 유명해지는 과정은 정말 짜릿하다. 근데 막상 유명한 상태는 지겹다. 그리고 그 명성을 잃는 것은 재앙이다. 추구의 짜릿함, 소유의 지겨움, 그리고 상실의 고통까지 완벽한 요약이죠. 자, 이쯤에서 아주 유명한 우화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바로 멕시코 어부 이야기입니다. 한 미국인 사업가가 한가롭게 쉬고 있는 멕시코 어부를 보고 이렇게 말하죠. 아니, 왜 일을 더 안 해요? 더 열심히 일해서 배도 더 사고 직원을 고용해서 수백만 달러를 버세요.
그러면 10년, 20년 뒤에는 은퇴해서 늦잠도 자고 가족이랑 놀고 친구들이랑 기타 치면서 살 수 있잖아요. 이 말을 들은 어부의 대답, 다들 예상하셨죠? 그런데요, 저는 지금도 늦잠 자고 가족이랑 놀고 친구들이랑 기타 치면서 살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어부는 이미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부자였다는 거죠. 먼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부자와 자산가의 차이점인데요. 이건 단순히 단어 차이가 아니에요. 이건 당신이 무엇을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사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의 문제입니다. 리치한 사람은요, 그냥 비싼 물건을 살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소유에 집착하게 되고 결국엔 그 돈에 의해 자기 삶이 통제당할 수도 있죠. 반면에 웰시한 사람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은 돈을 사용해서 독립성을 삽니다. 즉,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통제권을 사는 거죠. 이들은 돈의 주인이 됩니다. 완전히 다른 게임인 겁니다. 결국 돈이, 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배당금은 바로 이겁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아,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바로 이 시간적인 자율성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의 부의 방정식을 새로 쓰는 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진정한 부를 얻기 위해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기대치를 관리하세요. 행복은 현실에서 기대치를 뺀 값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둘째, 독립성을 추구하세요. 돈으로 물건이 아니라 자유를 사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 내면의 점수판을 사용하세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이 진정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가슴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적게 필요한 사람이다. 이 분석을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그 지점은 어디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